작은 손 안에 뭐 이런 종류의 히터기인데요. 여기서 팬을 돌리고요. 뒷부분에서 이게 드라이기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드라이기는 이렇게 세로로 놓잖아요. 그렇지 않고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히터기 열선을 놓고 중간에는 이렇게 좀 두터운 선, 대남 매듭 고정은 두터운 선을 넣거나 사각점에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게 코일에 사각으로 만들어도 되고 동그랗게 만들어도 동그랗게 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열이 축적되어서 같은 전력 대비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코일도 중간에 두터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대남 매듭고처럼 열을 축적해서 같은 전력 전기 대비해서 강하게 열을 내뿜습니다. 여기서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고요. 공기를 압축해서 쏴줍니다. 여기는 좀 통로가 좁아야 되겠죠. 뒤에서 공기 내뿜. 히터기를 통해서 여기가 이제 덮여지고요. 이쪽을 통과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팬을 이게 코일을 통과를 해가지고 내뿜는 이런 방식이 되게 이런 작은 히터기 또는 뭐 크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증발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온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코일 형식으로 안 하고요. 코일 형식으로 안 하고 약간의 온풍을 이용해 가지고 증발기를 코일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증발기 코일을 같이 배치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냥 이게 작은 거로 부피가 작은 거로 그냥 이런 식으로 코일 형태로 증발기에 냉매가 흐르는 관을 만들어 놓고 또 뭐 디자인은 유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압축을 해 가지고 냉매를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여기서 압축을 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냉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죠. 예, 에어컨처럼. 그러면 이거는 히터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히터기는 그렇죠. 이쪽 특정 부분 만약 간에 압축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압축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 그럴까 압축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통로가 여기 있는데 통로가 아마 위를 넘을 거예요. 통로 위를 넘어가지고 통로는 밑에 바람 들어온 통로 밑에 있고 아니면 이걸 밑으로 통과하고 이렇게 통로가 바람 들어온 통로가 위에 있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통로는 아래나 위로 여기가 냉매나 온매가 흐르는 관을 흐르는 거예요. 지금은 히터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온마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특정 부분을 히터 코일로 이렇게 서로 굵기 같은 서로 이렇게 약간 온매가 흐르는 관을 위를 다시 금속관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히터 코일로 가열을 해가지고 뜨겁게 만듭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약간 두꺼운 구리 코일이 들어가거나 동그라미 점을 쪄가지고 열을 증폭시켜주는 동그라미나 사각이나 뭐 이렇게 중간에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열을 증폭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온매가 여기서 압축기에서 출발해 거기 갔을 때 이 특정 구간을 히터로 열을 온매를 데우는 그런 구간을 통해서 온매가 이렇게 구리 코일처럼 생긴 증발기를 통과함으로써 여기가 열이 형성되고 뒤에 있는 팬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내뿜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열이 형성된 것을 이렇게 내뿜어 주면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내뿜어 주는 게 훨씬 더 잘. 그럼 이게 이제 공기가 계속 퍼지도록 디자인해야 되겠죠. 퍼지면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히터기도 이렇게 만들고 증발기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등록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코일 형태로 이렇게 감아놔 가지고 증발기 형태를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증발기를 이용해서 증발기 냉매를 이용해 가지고 공냉식을 만든다. 반도체를 시킨다. 컴퓨터를 시킨다. 모든 형태의 기계를 시킨다. 이 구조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증발기를 통해서
냉장고, 냉동고를 만들고 1차 그 차가운 밤을 내뿜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공냉식 방식하고는 전혀 틀린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 군사의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각종 군사 무기에도 들어가고 열을 식히는 데는 이런 식으로 공냉식 방식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 온풍기나 에어컨으로 사용했을 때 에어컨에 나오는 냉매를 이렇게 미니 형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다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매를 식혀주는 응축기를 없이 해가지고 냉매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얼음이라든지 차가운 냉매가 흐르는 관, 물이라든지 냉매가 흐르는 관을 그 냉매가 압축기로부터 냉매가 흐른 것을 흘러가지고 열을 추가적으로 없애야 되겠죠. 이런 미니 정도면 열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증발기로 가서 냉매 역할을 해서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것을 이제 송풍 방식으로 해가지고 송풍을 해줍니다.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냉매가 흐르거나 온매는 그렇죠. 온풍기는 압축기로부터 나온 그 온매를 고온과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통과하게 하면서 서로 그 온매가 흐르는 관을 일정 길이의 금속관 그를 덮고 있는 금속관을 데우는 히터 코일이 데우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뜨거워진 온매가 증발기로 가서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 형태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이 정도나 작은 크기로도 될 거예요. 그래서 증발기 구조를 이용한 에어컨, 미니 에어컨, 증발기 구조를 이용한 그 히터기 이렇게 되겠어. 온풍기가 되겠죠. 온풍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특징은 그래서 코일 형태를 떴다라는 것. 또 다른 모습을 띌 수도 있겠죠. 증발기를 이용해서 냉각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공냉식 방식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은 무조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형태는 수십 가지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엔지니어를 시키거나 컴퓨터 그 각종 모든 부분을 시키는 기술 구조는 제가 먼저 처음을 제안했고 그 부분은 차가운 공기를 내뿜자 그러면 엄청 차가워진다라는 아이디어를 팬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엄청 차가워진다. 그러므로 공냉식이 가장 뛰어난 효율을 보인다고 제가 계속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에어컨을 갖다가 그렇죠. 에어컨 형태로 해서 그 냉기를 만들어 갖고 하거나 에어컨의 증발기 형태로 하면서 뜨겁게 냉매를 덮여 가지고 온풍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에어컨의 증발기 형태를 온풍기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도 제 아이디어에서 나오죠. 그래서 금속관을 일정 부분을 압축된 온매가 흐를 때 금속관을 다시 그 위에 금속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리 코일 어떻게 뜨겁게 데워주는 코일을 지나가는 그런 구간이 있다. 그걸 이제 대표져 가지고 다시 증발기로 가서 온풍기 역할을 해주고 그럼 냉풍기를 역할을 할 때는 그렇죠. 뜨거운 코일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차갑게 식혀주는 어떤 공간 그렇죠. 그 위로 냉매가 지나간다 그러면 이를 차갑게 금속관을 다시 해가지고 금속관은 2중 3중으로 해서 금속관의 자체의 온도로 인해서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두 번째는 그 안을 금속관 자체를 냉매가 흘러서 차갑게 순행식 방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그 금속관을 차가워진 금속관을 통과하는 그 냉매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다시 증발기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온도를 식혀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금속관을 통과를 할 때 히터기로나 온풍기를 사용했을 때 그 금속관 자체를 덮는 냉매나 온매가 덮는 그런 구간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히터 코일로 감아넣느냐 아니면 냉매 물질로
그 부분을 지나가게 하는 그 냉매 물질이 거기에 채우고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기만 하면 뜨거워지고 그것을 지나가기만 하면 차가워진다. 이런 원리로서 증발기를 가지고 공냉식 방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순행식 방식을 순행식도 이렇게 부동력이 됐든 뭐든 통과하면 거기서 2중이나 3중에 차가워지게 하는 금속관 거기에 또 물이 들어가거나 부동력이 들어가 어떤 냉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만 통과하기만 하면 추가적으로 열을 없애가지고 순행식의 부동력이 됐든 어떤 차가워진 방식의 순행식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 그걸 가지고 이제 히터기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냥 코일 감아서 그 금속관을 태우면 밑에 지나가는 온매는 되게 더 뜨거워지고 뭐 냉매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하든지 금속관 자체를 두 겹, 세 겹으로 만들어 갖고 차갑게 만들어서 금속이 좀 많으면 더 차갑겠죠. 이런 식으로 안쪽이 금속관은 이중 금속관이라고 했을 때 안쪽이 얇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전도되죠. 열 뺏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제 차갑게 해주는 이런 금속관을 지나는 냉매는 거기서 식혀져 갖고 다시 증발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관을 냉매나 온매가 지나가는 통로관을 다시 그 위를 금속관이 뒤덮고 있다. 그것은 2중이든 3중이든 될 수 있다. 그 관을 히터 코일을 감으면 뜨거워진다. 아니면 냉매 물질, 그 금속관 자체의 차가운 온도라든지 냉매 물질인 어떤 뭐 냉매 물질을 사용한다든지 물을 사용해서 그 구간을 식혀주는 이런 방식의 공냉식, 순행식 방식 이런 식의 히터기, 온풍기는 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세계 지적재산권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에어컨에 그 다음에 공냉식이든 순행식이든 통로 길이를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 길이를 늘려가지고 길이를 많이 늘려서 저는 이제 공냉식이든 순행식이든 다중 입출력이라죠. 통로가 여러 개다. 통로가 여러 개다. 그거는 이제 서로씩 나사식 회전 통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회전 간격이 나사처럼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길게 만들어 줘 가지고 선풍기가 그 끝에 환풍기처럼 해 갖고 길게 만들어져서 보면 훨씬 더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풍기 형태가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도 이렇게 직각 형태로 좀 만들어주면 좋다. 그때 이게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 통로를 직각 형태로 만들어진 긴 통로를 바람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이 나온다. 이런 것을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해서 쭉 올려갖고 타워식으로 올려갖고 이렇게 만들죠. 그 방에 상층화를 또는 뭐 5층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3층, 4층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바람의 상중하를 방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상중하를 동시에 선풍기로 틀어준다. 또는 그 중에 선풍기가 사이즈가 프로펠러 사이즈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틀릴 수도 있다. 서로 틀린 사이즈를 인위적으로 배치해서 바람에 서로 간의 상안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서로 풍랑을 일으켜서 빠르고 강력한 바람이 불음으로 태풍처럼 그래서 공기가 차갑게 식혀주는 원리를 갖게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이제 새로운 제가 선풍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의 또 선풍기 날개가 보조 날개가 어떤 형태로든 달려 있든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그것도 이제 모든 프로펠러 이게 아주 미니 형태라도 일체화된 구조로서 그 기존 프로펠러에 보조 날개가 미니로 달려 있으면 그건 뭐 형태가 뭐가 됐든 그 원리는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프로펠러 사이즈가 여러 개가 달려 있다.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다. 이 방식 또한 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2개에서부터 뭐 5개, 10개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릴 수만 있으면. 그 모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모터의 결합이다. 그냥 두 굵기가 좀 똑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힘이 약하죠. 동력이.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모터로서 구리선이 들어간 모터로서 돌려야지 강한 회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이야 합니다. 그리고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선은 구리선 자체가 여러 개, 골로맥스 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군사용, 산업용 로맥스선 쓰지 않습니다. 자, 이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맥스선 학교 여러 개를 두꺼운 거 하나 넓혀야 로맥스선 두께로 해서 2개, 3개, 4개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구조로서의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의 전기선은 그 길이가 어떻든가에 길이가 좀 길면은 충분한 전기를 담을 수 있어 콘덴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전기 증폭 구조를 가진다고. 거기서 뭐 하나의 전선에서 2개로 다시 분기해서 두꺼운 전기선으로 다시 하나를 합해주는 제 특유의 이제 병렬 구조. 짐을 실은 그 차가 동시에 100개씩 실은 차가 4개 동시에 출발했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 짐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도착지에서 양이 100개밖에 안 되면 그래 한 정체죠. 많이 그렇지만 400군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넓은 도로나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작업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하시면 400개가 동시에 순식간에 소화가 되겠죠. 짐이 하역이.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선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결국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4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도로 개념으로 해서 통로를 넓게 만드는. 그럼 그 통로를 넓히려면 그렇죠. 구리선에 로맥스선을 기준 구리선을 여러 개 배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구리선 전체 구리선의 굵기를 굵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승합 구조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터의 직전에 들어가는 구리선 또는 구리선을 덮고 있는 전기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굵다.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굵어야지 파워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 밸브를 통해서 팽창 밸브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증발기를 이용한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팽창 밸브를 쓰면 좋고요. 안 써도 뭐 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팽창 밸브를 써도 되고 미니 팽창 밸브를 만들면 되죠. 이만한 크기니까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증발기 구조를 에어컨 증발기 구조를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공냉식을 만든다 하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온풍기를 만든다. 온풍기 자체가 증발기 온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도 특정 금속관을 히터 코일로서 감아가지고 데우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또는 특정 냉매가 흐른다 그랬을 때 공기를 차갑게 하는 공냉식이다. 아니면 뭐 그렇게 또 했을 때 그것을 어떤 특정 냉매가 흐르는 관을 2중에나 3중에 금속 자체가 차가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그 안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열을 뺏기겠죠. 그래서 안쪽은 얇고 바깥쪽은 두꺼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빼주죠. 2중, 3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두꺼울수록 그만큼 열을 뺏기게 되는 거니까요. 또는 그 안을 냉매나 어떤 차갑게 해주는 물이 흐를 수도 있다. 차가워지기는 구간을 통과하는 냉매는 차가워진다. 뜨겁게 하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금속 통로를 통과하는 오면은 뜨거워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에어컨의 형태를 만들거나 히터기 형태, 온풍기 형태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내뿜는 증발기를 이용한 선풍을 통해서 증발기 이용한 에어컨식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